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애널 김길중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때껏 분석했던 회사들을 조금 항목별로 테마성으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불이나 반품 이런 부분이 좀 높은 그런 회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일단 기준은 5%대가 넘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환불이나 반품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왜 환불을 하고 왜 반품을 할까? 첫 번째는 불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TV라든지 가전 아니면 반도체를 만들 때조차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건이면 1000건 아니면 10,000건이면 10,000건 중에 불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수율이라는 을 높인다라는 그런 전문성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의 로스가 분명히 불량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로벌 회사 제품들을 직구로 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죠. 아니면은 이제 중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된다라면은 혹시나 그런 불량이 있을 때 제대로 소비자 관리는 못 받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정식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그래서 정식적으로 가격이 조금은 더 부담될 수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불량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소비자 관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반품이나 환불을 할 때 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순 변심. 우리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거나 뭔가를 샀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좀 마음이 변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백화점 가서 다른 물건을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품이나 환불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아니면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괜찮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 수당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제품 구매를 했는데 나 이 사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뭐 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조금 다시 생각을 고민을 해보니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강권에 못 이겨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어떤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제품을 구매를 했다가 단순한 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친한 지인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하자,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좀 내가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한 부분이구나. 부담이 스러워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또 환불이라든지 뭐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환불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여러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강하게 프로모션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승급수당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프로모션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수당이라는 체계 자체를 잘 활용을 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꽤 많은 그 수당을 챙기고 그거를 그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 등록된 우리 그 다단계 회사들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반품이 가능해요. 3개월까지. 일반적인 거는 이제 소비자 보호 규정 자체가 14일인가요? 14일 내에 해야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월마다 거기에 돼 가지고 그 환불이 되는 율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100%다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만 어쨌든지 수당을 챙기는 부분하고 이제 반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챙겼을 때 꽤 많은 이득이 챙기니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수당을 챙기고 반품을 쳐버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야니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반품률 자체는 이렇게 꽤 높은 회사들이 좀 있는데 또 시크릿 같은 경우는 6%대 일단 카이니까 가장 높죠. 38.31%.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반품률을 보면 한 4.93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어찌 됐든 2018년도 4.93이고 2019년 작년 기준으로는 38%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SD, 그러니까 솔렉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SD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29%대. 그 다음에 또 20%대 또 있죠. 아실리 같은 경우,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순서가 교원도 8%대, 낮은 수치는 아니죠. 교원도 8%대 정도 되고, 나머지 지자 6%대, 미에부 6%대, 에드월 6%대고요. 시크릿 처음엔 6.83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회사들을 전반적으로 각 항목들을 쭉 봤을 때 보편 타당한 수치보다도 조금 뭐라고 해야죠? 그 범위에 벗어난 수치들을 한번 보자면은 후원수당이 제가 이제 매출액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38.5%가 맥시멈이에요. 35%라 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경우는 35%가 맥시멈이고 재무제표상 매출액으로 따지면 38.5%가 맥시멈인데 보시면은 아실리 같은 경우는 35% 정도, 한 3% 정도가 덜 풀린 상황이고요. 지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죠? 7%, 8%대 8%, 9%가 덜 풀린 상황이고 오히려 미해부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했고요. SD도 한 3%대 그리고 에드월을 살짝 오버했네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 그 환불이 좀 많은 회사들의 또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수치보다도 좀 바깥으로 나온 것 중에 사업자 비율이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치에 따르면은 1억 이상의 비율이 수당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0.13에서 0.14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0.1 이하인 것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고소득을 받기에 1억 이상의 고소득을 받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9개 회사 중에 5개 회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당을 풀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도 9개 회사 중에 5개 회사가 보편 타당한 범위보다는 좀 벗어나 있는 회사네요. 자,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을 보면은 아마 지금 제가 공정위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그런 내역들이 있는 거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그거를 한 회사 한 회사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아마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품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썩 뭐라고 해야죠? 보편 타당한 낮지 않은 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예상이거든요. 일단 그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공정이 들어가서 시크릿을 일단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부분 다 넘어가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역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 조치 받은 내역들이 한 3건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나요? 그 다음 카야니 교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볼게요. 카야니 교원 2019년도 분을 눌러가지고 자, 카야니를 볼까요? 카야니 아마 저렇게 반품률이 저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뭐 규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깔끔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야니 같은 경우가 불완전 다단계 판매 수정 일단 3년간 시정 받은 내역이 하나 있죠. 또 카야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였죠? 교원 아실리. 교원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봐서는 그런 지표상으로 따지면은 아까 9개 중에 5개가 약간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했는데 자, 요 공정위 관련된 부분은 몇 개 회사나 뭐 지적이나 이런 부분 규정 위반이 있을까요? 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다 해당이 됐죠. 자, 교원 같은 경우도 2건을 이제 시정 조치라든지 지적을 받았어요. 교원, 그죠? 그 다음에 아실리를 한번 봐볼까요? 아실리 맞나요? 자, 교원 다음에 아실리, 아미코젠, 아실리를 또 한번 봐봐요. 아실리.
아실리 한번 클릭할게요. 자, 아실리도 두 건이 있죠. 아실리도 두 건이 있고요. 역시 뭐 반품률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가 그닥 좋지 않은 회사들, 어떤 회사에 아미코젠이었나요? 아미코젠. 자, 아미코젠. 자, 아미코젠 역시 시정 조치 받은 내역들이 있죠. 자, 안에서 그 뭐라 그러나요? 지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쵸?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뭐 회사 전반적으로도 뭐라고 이제 약간의 뭐 관리의 묘 자체는 조금 떨어지죠. 아무래도 지자 글로벌 회사 중에 나름대로 좀 깔끔하네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깔끔하고요. 지자 같은 경우는 지정 조치 받은 내역이 없네요. 지자는 없고요. 앞으로 3개 남았어요. 지금 이때까지 6개 한 중에 하나만 없었고 나머지는 다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미에부 SD 에드올 한번 볼게요. 미에부 SD 에드올. 미에부 자, 미에부 같은 경우도 2건 있네요. 미에부 2건 있고요. SD 한번 볼까요? 자, SD 같은 경우 SD는 없네요. SD는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에드올 한번 볼까요? 에드올 자, 에드올 나왔고요. 에드올도 해당 내역이 없네요. 아마 에드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설립자나 대표, 사업자나 이런 쪽이 아마 이런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네요. 자, 일단 결론을 좀 내리면은 지금 3개 업체, 9개 중에 그러니까 6개는 이제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회사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반품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도 그런 뭐라고 세심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의 결론이 났고요. 보편 타당한 수치보다 조금 바깥으로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서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품률 그리고 환불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다른 항목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